지난 30년 동안 S&P 500이 보여준 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표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5년부터 30년까지 다양합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2024년 작년까지의 성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안정적인 수익률이 큰 힘이 됩니다. S&P 500 지수의 장기 평균 수익률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평균 수익률 대략 10%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간별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최근 5년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4.25%입니다. 특히 23년, 24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것을 10년간을 보면 12.21%, 15년 동안은 12.62%, 20년 동안은 더 못해요. 9.72%를 떨어져 25년간은 7.33%, 가장 많이 떨어졌죠. 바로 이 기간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거대한 폭풍으로 정말 공룡을 시기였어요. 이처럼 시장은 항상 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고통의 시기를 꼭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년 동안의 평균은 10.49%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연평균 10%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은 10.49%니까 얼추 맞아 떨어지죠. 연평균 10%라는 이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장이 위기를 이겨내고 꾸준히 우상향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어디서 자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하락과 다시 그 이후에 폭발적인 반등, 또 23년부터 이어진 기술주 랠리가 반영이 되면서 14%가 넘는 높은 수익률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다들 함께 했죠. 반대로 25년 동안의 수익률은 왜 이렇게 낮을까? 그 이유는 바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라는 대형 악재들이 그 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S&P 500 투자라고 해도 언제 시작했느냐, 그리고 어떤 시기를 거쳤느냐, 여기에 따라서 체감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미국 시장에서 5년간 수익률이 14.25%나 된다는 이 표를 참고하면 단기간에도 이렇게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지기 마련이에요. 최근 5년은 팬데믹을 거쳐서 23년 회복 국면을 맞으면서 혁신과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였어요. 가장 돋보이는 성장 섹터가 단연 정보기술, IT, 기술 섹터였죠.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견조한 성장을 보였지만 기술 섹터는 그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인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마치 전체 마라톤에서 선두국을 훨씬 앞지르고 혼자 결승을 통과한 선수가 같다고 했었어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몇 가지 중요한 시대적 흐름과 결과에 AI,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의 기술 혁신이 급속히 가속화되면서 S&P에서도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바로 AI, 인공지능 시장입니다. AI 모델을
상승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겁니다. 2020년 이후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 원격 교육,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이 모든 것을 적용하는 기술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독주가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대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의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이끌었어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즉 지수 전체가 함께 오르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5년간의 시장 성장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AI라는 거대한 기술 정신이 주도하는 결과예요.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산업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는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주식시장의 단기 성과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익률의 수렴을 한다는 사실. 5년 단위로 보면 14%가 나오기도 하고 25년 단위로 보면 7%대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늘려서 놓아서 보면 결국 10% 안팎으로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S&P 500 지수와 미국 경제의 성장성과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복리 수익을 제공한다는 증거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는 당연히 변동성이 크죠.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해에는 30% 오르고 어떤 해에는 20% 넘게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굴곡이 모두 평균으로 수렴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길러보면 연평균 10%가 넘는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 그때 제로로 내가 차를 팔았거든. 얼마 전에 팔았는데 헤이딜러가 편하더라고. 일단 회원 가입 안 해도 돼. 번호판만 딱 넣잖아. 평균 10%가 넘는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위기와 호황이 반복이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또 22년 하락장이었죠. 이런 큰 위기들은 항상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을 했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상승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죠. 만약에 이렇게 위기 때 무서워서 공포에 떨어서 시장을 떠나버렸다면 장기적으로 이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결코 얻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결국 버티기의 비약, 그렇죠?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매일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 이 단기 변동에 흔들리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성공한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평균의 힘을 믿고 꾸준히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성장에 함께 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연평균 10%는 숫자가 연평균은 그렇게 대단히 보이지 않아요. 1, 2, 3년 투자에서는 별로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10년, 20년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수익으로 늘어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주식시장이 정말 단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이 조급한 사람,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주는 장치다. 이거 정말 정확합니다. 결국 시장의 평균에 몸을 맡기고 오래 버티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뜻.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실행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연 S&P 500이 이렇게 10% 수준의 수익률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근간인 혁신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이 AI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둔화 같은 변수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인 하락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이 힘이 결국 기업 이익의 성장이고, 그 힘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수익률에 휘둘리지 말자. 둘째, 위기는 항상 오지만 반드시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고 업무가 셋째, 행복한 자금 지도도시 투자는 결국 용인시입니다.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한 여정이에요.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ETF, 안전하죠? 좋은 ETF들 다 알고 있죠? 예를 들면 S&P 500 추종하는 VOOSPY, 원화로도 투자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나스닥 100의 QQQ 같은 이러한 상품을 꾸준히 모으고 시장에 소음은 있고 묵묵히 시간을 VOOSPY, 원화로도 투자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나스닥 100의 QQQ 같은 이러한 상품을 꾸준히 모으고 시장에 소음은 있고 묵묵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한 최종 결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결국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지만 길게 보면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혁신적인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성장을 이끌었죠. 변동성은 투자하는데 완전히 동반자예요.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락기에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면서 인내하는 자세. 이제 우리는 모두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후 자금은 20년, 3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운용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기보다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이 우량 ETF에 꾸준히 투자해서 시간에 힘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아이 살 빼고 싶다면 절대 식단,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아이 체중이 걱정되면 우선 간식 줄이고 운동부터 전방에 주정차 물론 단속 조금 구간입니다. 빠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느리고 다시 이번에는 우리 힐링 가족 한 분의 댓글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2년 전부터 IRP 절세 계좌에서 실천을 이어오고 있고 현재 50%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희망 퇴직을 했고 앞으로 3년 후면 IRP 계좌에서 연금과 직장의 작은 급여로 생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꼭 문의드립니다. 성장주인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탑10 ETF를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연 4% 정도로 인출을 하면서 전방에 사고 나발 지역입니다. 여기에 일부 자금을 SCH나 월 배당 상품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의 깊은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선택은 전방에 결국 제 주정차 단속 몫이지만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실천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더욱 간절히 여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지금 소개를 해드린 댓글 내용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도 이런 내용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실천을 하셔서 2년 만에 50% 수익률을 만들어내신다니, 이거 투자 안 하고 은행에 넣어뒀다 그러면 한 6, 7%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로
이미 단 2년이지만 벌써 성공적인 장기 투자에 걸음을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말씀해 주신 전략, 즉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탑10 같은 성장 ETF를 평생을 보유하면서 연 4% 전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사실상 미국 자본시장의 장기 성장성에 베팅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접근 방법 그 중에 하나예요. 역사적으로도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10% 성장을 보여줬죠. S&P 500 기준이에요, 이것이. 근데 거기서 4%를 인출하는 구조라면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4% 인출 룰에 대해서도 이미 몇 번 말씀드렸었죠. 미국 은퇴 재무학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방법을 논의해요. 이 4% 인출률의 개념은 은퇴 시점에서 보유한 자산의 4%를 첫 해에 인출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인출액을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중국산 제품을 싸게 비치는 근데 그 중에서는 마진 쉽고 코로나 매출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영업을 근데 제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인출액을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과 채권 혼합 포트폴리오에서 30년 이상 자산이 보관되지 않는다는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총원칙이에요. 실제 적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10억 원으로 은퇴 시작하게 되면 첫해 4%, 4천만 원이죠. 10억에 4%, 첫해 4천만 원 인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가 상승률이 평균 3%라면 그 3%까지 포함해서 4,120만 원을 인출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4,244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늘려나가도 오히려 재산이 불어나요. 나머지 자산이 계속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ETF에 투자돼서 불어나고 장기적으로 생활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미국 은퇴 재무학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방법이에요. 그것이 정답은 구체적으로